최근 남북미 상황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국익을 해치는 비수 같은 기사다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대체 어떤 보도가 문제가 된 건지, 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강한 대응을 표명한 배경과 이유가 뭔지 춘추관장을 지낸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네, 사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특정 언론인을 딱 지칭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자, 오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조선일보, TV조선의 언론 보도,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까? 일단은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한미 네. 정상회담이 끝난 날 국정원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라는 조선일보 5월 28일자 보도하고요. 풍계리 갱도 폭파 안에 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 TV조선 5월 24일자 10분 정도 인터넷으로 올려진 기사와 그다음 네. 북한과 미국 언론의 풍계리 폭파 취재비 1만 달러 요구, TV조선 5월 19일자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의겸 대변인은 이 외에도 사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때 지난 4월 4일 날 문코드 압박에 외교안보 박사들 짐 싼다는 내용의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아니니까 정정 보도 요청을 했던 게 있고요. 네. 동아일보의 경우도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이제 동아일보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 핵 동결 대가 수십조 요구했다라는 동아일보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가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 있다. 언손의 입김을 불어가며 평화의 불씨를 살리려 애쓰고 있다는 내용으로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이제 TV조선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청와대가 이것이 부담이다 아니다라기보다는 네.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사는 어느 언론사이건 간에 국민들을 대신해서 청와대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네. 이미 이 보도에 대해서 1만 달러 요구한 보도에 대해서는 방심위에 심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뭐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뭐 방통이나 이런데 방심이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데, TV조선이나 조선일보는 이렇게 청와대에서 직접 논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이유, 한 언론사를 딱 지정하고,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춘추관장 해보셨으니까 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조선일보나 뭐 동아일보로부터 공격을 받았고요. 특히 2002년 4월 6일 날 인천 지역 경선에서 조선동아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대라라는 식으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정보도 요청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반론권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가판을 구독 금지를 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네. 왜냐하면 가판을 만들어서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언론사를 찾아가서 사실은 보도 내용에 대해서 바로잡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이제 가판 구독을 금지했고,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법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언론 중재에도 가고, 이제 민사상 또는 형사상 그런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이렇게 정부의 방침으로 간 거죠. 청와대의 방침으로. 네. 그리고 접대 문화를 변경을 시켰죠. 대통령께서 네. 일화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양폭 금지하고 그렇죠. 소폭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이제 언론가는 당당하게 하되, 그러니까 내용은 소상히 그러니까 정부나 청와대가 브리핑, 일일 브리핑, 그다음에 공개 브리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브리핑을 통해서 정보는 공급을 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게 대응한다. 대통령의 언론관이었습니다. 네. 이번의 경우도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사실은 경악할 내용입니다. 경악할 내용이다. 1만 달러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조금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외신 기자들이 이미 피가 없었다. 네. 160달러 사전에 냈고 평소 출장비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확인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악의적인 대응 보도를 냈으면은 본인들이 사과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없었던 거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기억하지만 1월 달에 현성월 단장에 대해서도 TV조선이 그 이전에 현성월 단장이 공개적으로 처형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보도를 하고도 사실은 뭐 사과나 공식적인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정말 그 청와대 발표대로 70년 만에 온 이런 남북 관계의 정말 개선되는 것을 언론이라면 적어도 신중하게 보도를 해서 이것을 찬물을 끼얹거나 고춧가루 뿌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은 사실은 뭐 이거는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 기자와 저희 한국의 언론사가 대표해서 가서 보도한 내용과는 정말 천양지차로 다른 것이고요. 그 1만 달러 요구도 그렇고 국정원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은 주변 국가의 그런 신의 문제에서도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소설가트 같은 내용은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을 대신해서 지적하는 것은 맞는 일이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이랍니다. 강하게 대처를 했다는데 혹시 네. 청와대가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한 그 배경에는 혹시 보도 관련해서 미국이나 북한 측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문제 제기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희는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내용을 알 수는 없고요. 네. 그것 뭐 그렇게 북한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의 지적이 있다고 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내고 아니고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김의겸 대변인이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종사를 해왔던 분이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니까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촛불 민심을 반영해서 정부가 탄생이 됐기 때문에 네.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적폐 요소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변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본물과 같은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가. 그렇다면 더욱더 신중하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런 공작에 가까운 그런 언론 보도는 지양이 돼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언론기관 자체가 역할 자체가 정부에 대한 비판, 견제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언론사 하나를 딱 지목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언론의 비판과 견제 기능을 소극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는 비판과 견제하고는 아주 무관한 일이죠. 네. 왜곡된 정보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위신이 실추되는 것이고요. 네. 또는 남북 간의 그런 정상 간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만남을 계속 가질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경색되어 있는 이런 남북 관계가 해결이 되는 거고 특히 판문점 선언에 있는 내용들 실천하려면은 상호 비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중단한다라는 약속을 정상 간이 한 거기 때문에 언론에서의 비판 기능과 감시 기능은 그것이 아니고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의 문제는 이 언론이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런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의 본연의 임무는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것은 하는 거고 지금의 문제는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언론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방임입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방임이다. 네, 그래서 자유의 영역은 지켜지되 네. 이렇게 방임되는 것은 바로 잡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봅니다. 자, 청와대가 이 해당 보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했는데 단호한 대처 어떤 게 있을까요? 대응이? 일단은 이제 방송위원회의 방심위의 심의 신청은 네. 이미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그런 고소고발도 소송도 가능한 한다는 거 거죠? 네. 예, 가능한 게 아닌가 봅니다. 네. 자, 참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북한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 뉴스 관련해서도 언론이 경쟁적으로 정치인들의 선정적인 발언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또 언론에 주목받고 정치인들도 본인들이 강한 발언, 극단적 표현을 좀 하기도 하거든요. 자,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게 선정적인 제목을 달 때 이제 시청자나 아니면은
구독자들이 늘어나죠. 이제 눈길을 끌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제목 장사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시정이 돼야 되고 극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번에 조선일보가 드루킹 사건으로 이제 그러니까 드루킹의 편지를 전문을 거의 여과 공개했죠. 없이 네. 전문을 공개했고요. 음. 그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 김경수 후보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다뤄지면서 네. 김경수에 속았다라는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일면에 톱기사로 했습니다. 이것이 선거에 개입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선거에 임박해 있고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고 있는데 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후보자에게도 피해지만 당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조선일보가 선거에 개입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2002년도에 저희 당의 대선의 그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네. 저도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여과 없이 인터뷰를 계속 내보냈기 때문에 저도 한 32,000건으로 해서 그 악의적인 언론 보도로 노출돼서 네. 피해를 봤던 사례가 있고 저도 그것을 소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심위에 제소도 하고 그렇게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보도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사회의 공기능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제로 개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 시기에는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네. 일방적으로 왜곡된 내용을 갖고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면 피해를 입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그렇고 기업에도 그렇고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피해 사례는 많습니다. 기업들이 소소하게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 사실이 아니더라. 보도됨으로 인해서 망한 기업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외국의 네. 사례도 있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서 네. 사실을 보도하는 그런 것이 좀 제대로 정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의 문제는 이 언론이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런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의 본연의 임무는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것은 하는 거고 지금의 문제는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은 그 정부의 그 언론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방임입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방임이다. 네, 그래서 자유의 영역은 지켜지되 네. 이렇게 방임되는 것은 바로 잡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봅니다. 자, 청와대가 이 해당 보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했는데 단호한 대처 어떤 게 있을까요? 대응이? 일단은 이제 방송위원회에 그 방심위의 심의 신청은 네. 이미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그런 그 고소고발도 소송도 가능한 한다는 거 거죠? 네. 예, 가능한 게 아닌가 봅니다. 네. 자, 참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북한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 뉴스 관련해서도 언론이 경쟁적으로 정치인들의 선정적인 발언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또 언론에 주목받고 또 정치인들도 본인들이 강한 발언, 극단적 표현을 좀 하기도 하거든요. 자,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게 선정적인 제목을 달 때 이제 그 시청자나 아니면은 구독자들이 늘어나죠. 이제 눈길을 끌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제목 장사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시정이 돼야 되고 극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번에 조선일보가 드루킹 사건으로 이제 그러니까 드루킹의 편지를 전문을 거의 여과 공개했죠. 없이 네. 전문을 공개했고요. 그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용은 소상히 그러니까 정부나 청와대가 이들 브리핑 그다음에 공개 브리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브리핑을 통해서 정보는 공급을 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게 대응한다. 대통령의 언론관이었습니다. 네. 이번의 경우도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사실은
경악할 내용입니다. 경악할 내용이다. 1만 달러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조금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외신 기자들이 이미 피가 없었다. 네. 160달러 사전에 냈고 평소 출장비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확인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악의적인 대응 보도를 냈으면은 본인들이 사과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없었던 거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기억하지만 1월 달에 현성월 단장에 대해서도 TV조선이 그 이전에 현성월 단장이 공개적으로 처형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보도를 하고도 사실은 사과나 공식적인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정말 청와대 발표대로 70년 만에 온 이런 남북 관계의 정말 개선되는 것을 언론이라면 적어도 신중하게 보도를 해서 이것을 찬물을 끼얹거나 고춧가루 뿌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은 사실은 이거는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 기자와 저희 한국의 언론사가 대표해서 가서 보도한 내용과는 정말 천양지차로 다른 것이고요. 그 1만 달 요구도 그렇고 국정원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은 주변 국가의 그런 신의 문제에서도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소설 같은 내용은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을 대신해서 지적하는 것은 맞는 일이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이랍니다. 강하게 대처를 했다는데 혹시 네. 청와대가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한 그 배경에는 혹시 보도 관련해서 미국이나 북한 측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문제 제기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 수는 없고요. 네. 그렇게 북한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의 지적이 있다고 청와대가 입장을 내고 아니고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김의겸 대변인이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종사를 해왔던 분이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니까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촛불 민심을 반영해서 정부가 탄생이 됐기 때문에 네.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적폐 요소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변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본물과 같은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가. 그렇다면 더욱더 신중하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런 공작에 가까운 그런 언론 보도는 지양이 돼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언론기관 자체가 역할 자체가 정부에 대한 비판 견제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언론사 하나를 딱 지목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언론의 비판과 견제 기능을 소극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는 비판과 견제하고는 아주 무관한 일이죠. 네. 왜곡된 정보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위신이 실추되는 것이고요. 네. 또는 남북 간의 그런 정상 간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계속 가질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경색되어 있는 이런 남북 관계가 해결이 되는 거고, 특히 판문점 선언에 있는 내용들 실천하려면은 상호 비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중단한다라는 약속을 정상 간이 한 거기 때문에 언론에서의 비판 기능과 감시 기능은 그것이 아니고요. 제대로 하고 있는 최근 남북미 상황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국익을 해치는 비수 같은 기사다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대체 어떤 보도가 문제가 된 건지, 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강한 대응을 표명한 배경과 이유가 뭔지 춘추관장을 지낸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네, 사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특정 언론인을 딱 지칭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자, 오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조선일보, TV조선의 언론 보도,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까? 일단은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한미 네. 정상회담이 끝난 날 국정원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라는 조선일보 5월 28일자 보도하고요. 풍계리 갱도 폭파 안에 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 TV조선 5월 24일자 10분 정도 인터넷으로 올려진 기사와 그다음 네. 북한과 미국 언론의
풍계리 폭파 취재비 1만 달러 요구, TV조선 5월 19일자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의겸 대변인은 이 외에도 사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때 지난 4월 4일 날 문코드 압박에 외교안보 박사들 짐 싼다는 내용의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아니니까 정정 보도 요청을 했던 게 있고요. 네. 동아일보의 경우도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이제 동아일보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 핵 동결 대가 수십조 요구했다라는 동아일보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가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 있다. 언론의 입김을 불어가며 평화의 불씨를 살리려 애쓰고 있다는 내용으로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이제 TV조선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청와대가 이것이 부담이다 아니다라기보다는 네.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사는 어느 언론사이건 간에 국민들을 대신해서 청와대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하. 저희 당에서는 네. 이미 이 보도에 대해서 1만 달러 요구한 보도에 대해서는 방심위에 심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뭐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뭐 방통이나 이런데 방심이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데 TV조선이나 조선일보는 이렇게 청와대에서 직접 논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이유, 한 언론사를 딱 지정하고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춘추관장 해보셨으니까 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조선일보나 뭐 동아일보로부터 공격을 받았고요. 특히 2002년 4월 6일 날 인천 지역 경선에서 조선동아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대라라는 식으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정보도 요청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반론권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가판을 구독 금지를 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네. 왜냐하면 가판을 만들어서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언론사를 찾아가서 사실은 보도 내용에 대해서 바로잡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이제 가판 구독을 금지했고,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법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언론 중재에도 가고, 이제 민사상 또는 형사상 그런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이렇게 정부의 방침으로 간 거죠. 청와대의 방침으로. 네. 그리고 접대 문화를 변경을 시켰죠. 대통령께서. 네. 일화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양폭 금지하고 그렇죠. 소폭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이제 언론가는 당당하게 하되